안녕하세요. 롤더다이스 2회차 게임에 접속하신 플레이어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행을 책임질 다우 트래블 매니저 박서은입니다. 우리 모두 바쁜 일정을 살아가며 잠깐의 여유도 없이 일상에 치이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말이나 연휴 동안 특별한 여행지와 그곳에서의 소소한 힐링을 즐기시고 싶은 플레이어님들, 바로 게임에 참가해주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여행에 힐링을 더해줄 국내 최초 보이스 보드게임 롤더다이스, 지금 입장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들으시는 동안 게임 대기실 입장 도와드렸습니다. 아직 2회차라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어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간단한 게임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은 총 12회에 걸쳐 완주하는 보드게임 형식으로 문득 떠나고 싶은 주말 여행 또는 짧은 연휴 기간을 이용한 근교 나들이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롤더다이스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인을 하기 전 오늘의 여행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남 영광군에서 흥미로운 관광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영광군은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관광지의 방문을 장려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내 거주자 2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개별 관광객 팀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 방문 후 SNS에 인증을 하면 여행 경비에 따라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1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15만 원 이상이면 8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지원을 받으려면 여행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여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영광군 지역 축제인 불갑산 상사화 축제, 법성포 단오제, 찰보리 어울마당, 일모빌리티 엑스포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행을 떠날 핑계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그럼 체크인을 진행하면서 롤더다이스 2회차 여행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의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외투와 함께 얇은 목도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봄철 꽃샘추위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데요. 이럴 때는 보습 제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또 봄철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므로 마스크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게임에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차례가 됩니다. 주사위를 힘차게 굴려주시고 오늘의 여행지를 찾아 떠나봅시다. 잠시 후 플레이어님의 차례입니다. 마이턴! 금주의 여행지 코너입니다. 플레이어님은 앞에 놓인 2개의 주사위를 힘껏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9! 플레이어님의 금주의 여행지는 광주광역시입니다. 말 이동을 도와드리기 전에 광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약 14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곳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슬로건은 유어 파트너 광주로 영문 Y와 P자를 의인화해 어깨동무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민주인권도시 광주, 문화관광도시 광주, 첨단 산업도시 광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광주가 시민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도시임을 상징합니다. 광주는 그야말로 매력 넘치는 도시로 예술과 역사, 그리고 맛집까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술의 도시답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화 행사와 예술 전시가 자주 열리는데요. 특히 광주 비엔날레와 같은 대형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예술 전시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깊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1919년 3.1운동과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이 발생한 핵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하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덕분에 광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적인 장소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 관한 기본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해당 지역으로 플레이어님의 말 이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롤더다이스의 출발지인 부산역에서 광주역까지는 고속버스 기준으로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물론 교통 상황과 장소에 따라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여행을 위해 이동하시는 동안 노래 한 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님의 말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는 매력적인 도시로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현대적인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다음 코너를 진행하기 전에 광주의 유명 명소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명소는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입니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인데요. 이곳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존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록관은 총 7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광장, 상설 전시실, 열람실, 수장고, 윤공이 대주교실, 다목적 강당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상설 전시실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그날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광주를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날의 기록을 직접 보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5.18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또한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하니 방문 일정에 맞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광주는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술적 감성이 넘치는 도시인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1995년에 시작된 아시아 최초의 현대미술 비엔날레로 전 세계 예술가들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광주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갤러리로 변신하는데요. 회화, 조각, 설치미술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엔날레는 단순한 미술 전시회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됩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의 이슈를 예술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작품들이 많아 관람하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죠. 특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예술과 사회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져 관객들은 예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가 열리는 공간 자체도 인상적입니다. 산업유산을 활용한 전시장과 야외 조형물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일부 작품은 도시 곳곳에 전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광주 비엔날레는 단순한 미술 전시가 아닌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매력적인 행사입니다.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방문해 보셔야 할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비엔날레 기간에는 각종 미술 관련 프로그램과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되니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광주의 두 명소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이제 노래 한 곡 들으신 후에 바로 랜드마크 추천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음. 오늘의 첫 번째 랜드마크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넘어서 문화와 예술을 하나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외관은 아름다운 현대식 건축물과 조경이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이면서도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미디어 아트, 현대미술 전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폭넓은 연령대와 취향을 가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정보원, 어린이 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극장, 창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술과 역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전시 관람을, 저녁에는 문화광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랜드마크는 광주천입니다. 광주천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광주의 중심을 흐르는 광주천은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스팟으로 광주 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산책로입니다. 맑은 물과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걷기에도 좋고 도보 여행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죠. 특히 광주천의 야경은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해질녘 노을이 반사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진 찍기 좋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들이 강변을 따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며 가을에는 당분이 물들어 낭만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겨울에도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매력을 느낄 수 있죠. 또한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은 여유롭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즐기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광주천에서 도심의 번잡함은 잊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마지막 랜드마크는 무등산입니다. 광주의 상징과도 같은 무등산은 광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명소로 이곳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등산객들에게도 사랑받는 산입니다. 무등이라는 이름은 등급이 없다, 즉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광주 시내뿐만 아니라 멀리 전라남도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무등산의 정상 부근에는 입석대, 서석대라는 독특한 기암괴석 지형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자연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은 다양한 등산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체력에 맞게 선택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트레킹 코스를 따라 산책을 즐길 수도 있고 정상까지 오르는 도전적인 등산 코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케이블카를 이용해 정상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벌써 마지막 랜드마크까지 모두 추천해 드렸습니다. 광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장소들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짧은 여행이라도 이곳들만큼은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다양한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천해드린 명소와 랜드마크를 바탕으로 여행 코스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이면 돼, 잠깐. 노래 들으시는 동안 추천지기반의 여행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동안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1일 코스와 보다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1박 2일 코스를 추천해 드릴 테니 각자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주 도심 속 문화와 자연을 하루에 모두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당일치기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전에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주변에 있는 맛집 중 마음에 드는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점심을 드신 후 첨당 09번 또는 228번을 타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동하면 문화전당역에 도착합니다. 그럼 바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앞에 내리시게 됩니다. 전당으로 들어가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시고 저녁은 충장로에서 광주의 대표 음식인 오리탕이나 보리밥 정식을 꼭 드셔보세요. 이후 광주천으로 이동해 산책을 즐기면서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박 2일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조금 더 여유 있고 깊이 있게 광주를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일정입니다. 1박 2일 코스인 만큼 등산 일정을 포함시켰어요. 체력에 맞게 초급자분들은 증심사에서 출발하여 서석대를 거쳐 정상으로 가는 증심사 코스로, 중급자분들은 원효사에서 출발해 중머리제를 거쳐 정상으로 가는 원효사 코스, 상급자분들은 산악도로를 따라 무등산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불제 코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도착하셔서 점심을 든든하게 드세요. 그 다음 무등산에 방문해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산을 오르며 자연을 즐기고 내려온 후에는 광주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지역 특산물도 구경하고 저녁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감성적인 카페 탐방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에는 충장로에서 남도 음식을 즐긴 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을 방문하여 광주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현대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현대미술 행사로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 예술과 사회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술과 역사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 코스는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행 코스 추천을 끝으로 2회차 롤더다이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을 엄선해 소개해드렸는데 플레이어님의 마음에 드셨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여행지 추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롤더다이스 댓글창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플레이어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롤더다이스 게임 방송을 다시 청취하고 싶으신 플레이어님들은 다우미디어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2회 롤더다이스 게임이 종료되었는데요. 게임 제작에 힘써주신 김기현 PD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며 지금까지 다우트래블 매니저 박서은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